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국회에서 김해 신공항은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재차 밝히고 여당 지도부를 만나 총리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근 사천시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경찰의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쟁점은 송 시장의 연루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24일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사고로 순직한 최종근 하사에 대한 영결식이 어제 유가족들의 오열 속에 엄수됐습니다. 전북 군산공장의 폐쇄로 한국철수설이 나돌았던 GM이 창원에서 한국에 오래 머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밝혀 지역사회와 노조가 환영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국회에서 김해 신공항은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김해 신공항 건설은 안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검증단은 여당 지도부를 만나 총리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과 국회의원들이 마련한 대국민 보고회. 지난 6개월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공항 계획을 검증한 결과 안전과 소음 문제, 환경 훼손과 경제성 부족 등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결정되어 진행 중인 국토부의 기본 계획은 기존 김해 공항의 단계적 확장에 불과하며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선 연구 용역 결과와는 다르게 지난 정부에서 가능하다고 바뀌는 등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결정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자기가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울경 새 광역단체는 지방정부는 국토부가 아니라 총리실에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를 위해서 가칭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판정위원회 설치를 국무총리실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판정위에서 제시하는 신공항 기능과 개발 방향을 바탕으로 최종 입지를 선정하자는 제안입니다. 검증단은 이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검증 보고서를 전달하고 이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총리실로 이제는 격상시키자. 그래서 좀 더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까지를 가미한 이런 논의의 장으로 이걸 넘겨서 이 원내대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근 사천시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경찰의 보강 수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 시장의 지인이 구속된 만큼 송 시장의 연루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송 시장의 부인이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송 시장의 지인 A씨는 증거 은닉 혐의로 구속됐고 사천시청 사무관 B씨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경찰이 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공무원 B씨가 송 시장의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송 시장 집에서 돈을 가져가도록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사 방향은 돈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송 시장의 연루 여부를 밝혀내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송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의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내용이 드러날지도 주목됩니다. 하지만 송 시장은 혐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부 공무원이 연루된 혐의를 받으면서 사천시청 공무원들은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유죄 사건에 이어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불거지자 사천시의 주요 행정이 차질을 빚거나 탄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비가 오고 난 뒤 아침 날씨가 선선합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5도, 진주는 13도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습니다. 낮에는 창원 25도, 진주 2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낮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기온 보시면 일교차가 15도 이상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옷차림 신경 쓰셔서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서늘하지만 낮에는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밀양이 14도, 함안 13도에서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대체로 24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1도, 산청 1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4도, 합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해남부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오르고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나흘 전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중 배와 부두를 연결하는 밧줄인 홑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로 전역을 한 달 앞둔 22살 최종근 하사가 숨졌는데요. 어제 그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서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최종근 하사의 영정사진이 연결식장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마지막 작별의 순간 슬픔을 눌러왔던 최 하사의 아버지도 결국 오열하고 맙니다. 여동생은 해군 페이스북에 오빠의 죽음이 거짓말이라고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제 내가 엄마 아빠를 챙겨야 하는데 힘이 없다. 오빠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글을 올려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동료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든든한 친구이자 솔선수범하는 선임이던 고인의 죽음이 동료들은 믿어지질 않습니다. 부모님께도 우리 동기 3명이 세워온 아들이 되어 너의 목까지 정성을 다해 보살펴 드릴 테니 부디 하늘에서는 평안하시기 바란다. 해군 작전 사령부장으로 치러진 연결식에는 유족과 군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휘관은 최 하사에게 지상에서의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인간의 세상에서 부여된 군인으로서의 임무 종료를 떠납니다. 그대의 몸을 뜨거운 치와 격려를 보냅니다. 고인의 영령은 어제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관이 운구차로 옮겨지자 할머니는 최 하사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손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해군은 순직한 최 하사에게 1계급 진급을 취소했습니다. 또 사고 대책반을 꾸려 홑줄이 끊어진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지난 24일 창원시 진해 해군지기 사령부 내 부두에서 열린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갑판에서 홑줄이 끊어지면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와 함께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반복되는 사고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런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북 궁산공장 폐쇄로 한국 철수설이 나돌았던 GM이 창원에서 한국에 오래 머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밝혀 지역사회와 노조가 이를 환영했습니다.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GM은 2022년부터 승용차와 SUV 중간 형태인 CUV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경차 전문 생산 공장인 창원에는 CUV를 위한 도장 공장이 들어섭니다. 시간당 60대, 연간 28만 대를 처리할 수 있는 세계적 규모입니다. GM의 투자는 한국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GM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머물기 위해 GM이 강조하고 싶은 건 한국에 계속 남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곳 창원 공장에만 7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차체 공장과 프레스 공장, 조림 라인을 리모델링하는 데 투자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철수 대신 창원 공장 투자에 지역사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산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왔던 노조도 같은 반응입니다.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이제 오늘 도장공장 개공식을 시작으로 그 결실을 맺고자 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와 노조는 창원 공장이 CUV 생산 기지로 자리 잡기 위해선 CUV 전용 엔진 공장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항공 우주 분야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고 선발을 해도 퇴사가 잦다는 소식을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인데요. 이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살고 있는 도시의 정주 여건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최근 2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신입사원을 선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35%는 경남 지역 대학 출신이고 나머지 65%는 다른 지역 대학 출신입니다. 당연히 더 좋은 직장이 생기거나 비슷한 조건이라도 정주 여건이 좋은 대도시로 옮기기 일쑤입니다. 너 정말 너 다니겠냐고, 다닐 거냐고. 그래서 자기가 하룻밤 더 자면서 데리고 가도록 설득하겠다는 거야. 사장 앞에서. 다른 다니겠다고. 이게 현실입니다. 항공우주 기업과 산단이 밀집한 지역에 가까운 이곳 사천읍의 도시기반 시설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중소형 병원과 보건지소만 있을 뿐 공공의료원이나 대형 병원은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내년 하반기에나 공사에 들어갑니다. 전시나 공연을 만끽할 문화예술회관과 대형마트, 유흥업소도 삼천포에 몰려 있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아동 취학기가 되면 학교와 학원이 몰려있는 진주로 이전합니다. 그나마 최근 원룸 공급이 많아지면서 주거 비용 부담은 다소 줄었습니다. 원룸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공급이 되었고 공실이 일부 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항공우주 인력들의 외부 유출은 사천시의 도시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혹시 꺽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고유 어종인 꺽지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보호종입니다. 지난 2007년 지리산 장단골에서 꺽지가 사냥하는 모습을 당시 MBC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화면에 담았는데요. 다시 보는 경남에서 확인해 보시죠. 서슴없이 계곡 바닥에서 먹이를 낚고 차는 녀석, 꺽지군요. 녀석의 사냥 솜씨 한번 볼까요? 갈견이를 본 녀석, 짐짓 관심 없어 합니다. 그러다가 덥석 한 입에 물어버립니다. 재빠른 갈견이가 어째서 느릿한 꺽지에게 단숨에 당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메기처럼 생긴 이 녀석은 뾰족한 등치느러미에 쏘이면 사람 손도 퉁퉁 부을 정도로 만만찮은 녀석인데요. 자가사리 앞에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관심 없는 듯 꺽지란 녀석, 슬그머니 자가사리 옆으로 접근하는군요. 자가사리는 과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헐떡이던 자가살 역시 한 입에 물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전리품을 물고 요유히 물속을 헤집고 다닙니다. 내고장 소식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북카페와 갤러리 개관식이 오늘 오후 진주시청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사천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MOU 체결식이 오늘 오전 사천시청에서 개최됩니다. 의령 복합스포츠단지 연계사업 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의령군 가래면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 창녕군 문화원과 일본 센다이시 문화협회 합동 공연이 오늘 저녁 창녕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비정규 교수노조 경상대학교 분회가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과 시간 강사의 고용 보장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대 노조는 오는 8월에 시간 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강사들을 정리해고하는 데다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도 강사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학이 강사법에 보장된 방학 임금과 퇴직금, 건강보험을 비롯해 복리후생과 조합활동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사유치위원회가 어제 합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른 자치단체가 합천 역사의 위치 선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중앙부처는 지역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에 도움되는 곳을 역사 위치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해인사 나들목 부근에 역사를 지어야 한다며 역사 유치 활동에 나선 거창군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로템이 국산 변속기 내구성 문제로 2년 이상 중단됐던 K2전차의 2차 양산 물량을 첫 출고했습니다. 현대로템은 국산 엔진과 독일 변속기를 조합해 K2전차에 탑재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2차 양산 물량 출고로 1,000억 원에 달하는 재고 부담을 줄인 것은 물론 3차 양산 사업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자 진주시가 돌봄센터 2곳을 올 하반기로 앞당겨 열기로 했습니다. 올해 문을 여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평거동과 충무공동 2곳으로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초등 대상자들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편 진주시는 돌봄센터를 운영하게 될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등 2개 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태국 공군의 고등훈련기 T-50TH의 레이더와 각종 시스템을 납품하는 6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2015년 넉 대와 2017년 8대의 완제기 구매 계약에 이은 3차 계약 형태로 2021년 10월까지 최종 납품될 계획입니다. 태국 공군은 T-50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경공격기인 FA-50과 기본훈련기 KT-1의 구매도 검토하고 있다고 카이는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를 위해 늦어도 다음 달까지 현장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은 어제 대우조선해양 실사를 다음 달 7일까지 마무리하고 또 조만간 현장 실사단을 거제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합병을 반대해온 대우조선노조와 범시민단체는 회사 출입문에 실사 저지투쟁단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가금농가에 폐쇄회로 TV 같은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올해 예산 9억 원을 들여 가금농가의 CCTV 설치를 지원하며 농가가 시군에 신청하면 500만 원 기준 자부담 10%, 보조금 60% 등의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개정된 가축전염법 예방법에 따라 닭과 오리 사육 농가와 부화장에선 출입구에 내부 촬영이 가능한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